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앞에 또 섰습니다. 오늘 유튜브 앞에 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낭굴사 유튜브가 상당히 조회수가 지금 조작이 되고 있다. 조회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조회수를 지금 조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3자가 봤을 때에 이와 관련된 그 물증을 제가 이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낭굴사 진실을 은폐하는 정말로 이 조직들이 정말로 낭굴사의 유튜브 이 조회수까지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 앞에 제가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낭굴사 유튜브 관리자에게 이제 유튜브 회사에서 이제 알림난 광고를 보면 그 낭굴사 수석동 3월 28일 11시 16분 강력한 왕복 압축기 땅굴 작업 소리 생방송. 제가 이제 이걸 3월 28일 날 첫 번째 영상이 11시 16분이었고 또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12시 05분이었고 세 번째 영상 제목이 16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17시 03분. 그 왕복 압축기 그 땅굴 작업 소리 이 생방송을 제가 4편을 시리즈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그 알림란에 보면 그 동영상의 처음 2일 동안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의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습니다. 라고 이 알림에 여러분 기록되어진 모습을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4월 3일 현재 지금 낭굴사 수석동 3월 28일 11시 16분 강력한 왕복 압축기 땅굴 작업 소리 생방송 이 조회수가 432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처음 2일 동안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낭굴사 유튜브 조회수에 강력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바로 증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낭굴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그 땅굴 징후 제보 현장 인터뷰 2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 알림란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의 처음 7일 동안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습니다. 라고 그 알림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낭굴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땅굴 징후 제보자 현장 인터뷰 2에서 그 당시 조회수는 587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7일 동안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다. 여러분 뭔가 낭굴사 유튜브 조회수를 방해하는 엄청난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침 땅굴 서울 후방 구리 지역 침투 의혹 이것은 제가 이제 일부 제목을 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2013년 10월 14일 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에서 당시 그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그 땅굴 징후에 대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기도 구리 지역에 상당한 땅굴 징후를 포착해서 작업 중에 있다. 그때 이제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와 또 우리 이종찬 신부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신인균 씨와 같이 방송했던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린 것이 지금 그 동영상 조회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라고 알림에 답글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낭굴사 북한 김정은 남침 땅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영상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올린 이 동영상은 처음 4일 동안의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의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것은 우리 그 안성의 땅굴 징후 제보자의 그 현장 인터뷰에서 방 안에까지 제가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보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귀에 바짝 대야만이 그 소리가 미미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소리 용량이어서 사실상 그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이 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현장 인터뷰에 대한 이게 그 동영상 처음 7일 동안 조회수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동영상 최근 6개월 동안 조회수보다 많는데 당시 조회수가 587명에 대해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거론을 했던 그 영상이 또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조회수를 보았다는 그런 답글을 제가 유튜브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을 긴급 대한민국에 특별히 낭굴사 남침 땅굴 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땅굴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낭굴사가 말하는 땅굴 진실이 상당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방해 공작을 받고 있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진실을 들은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또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또 우리 낭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낭굴사를 위해서 또 협력자로 이 어려운 길을 같이 동력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그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50mm 시추 캐싱 작업을 해서 2015년 5월 26일부터 사실상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엄청난 그러한 녹음 그 북계군이 그 땅굴 작업과 관련된 기계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약 10개월 동안 이 소리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왕복 그 압축기 소리 그 시리즈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또 최근에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 유튜브 회사에서 알림란에 또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콤프렉서 소리부터 차감기 드릴 경찰이라는 클렉션 소리까지 또 용접하는 소리 그리고 또 요란한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 엄청난 소리 그리고 2015년 그 6월 2일 오후 7시 6분경에 북한 여성의 그 목소리 사례방송에 어투지요.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그러면 두 번째 그 남침 땅굴 서울 후방 구리 지역 침투 2013년 10월 14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방송한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 조회수가 바로 우리 그 2015년 낭굴사가 50mm 시추 작업을 하고 녹취를 지금 해서 유튜브에 공개하는 수석동과 바로 구리 지역 국방부가 시추 작업을 또 땅굴 작업을 했지만 실패했던
구리 수태동 지역, 토평동 지역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서동에서 땅굴 징후의 이 땅굴 라인이 바로 구리 토평동, 또 수택동, 그리고 바로 앞에 아차산, 그리고 넘어 용마산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동일한 루트입니다. 동일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13년에 그 구리 지역 토평동 수택동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폭음 소리의 제보를 통해서 땅굴 굴착 절개 작업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약 직선거리로 2km 앞에 남양주 수석동에서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50명의 시추 게싱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 북계군의 땅굴과 관련된 작업 소리를 녹취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와 또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걱정하는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실시간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낭굴사의 땅굴 진실은 결코 국민들의 그 마음을 미혹시키고 헌욕시키고 국민들에게 안보 사기를 치는 그런 낭굴사가 아닙니다. 낭굴사가 30년 동안 남침 땅굴의 진실을 우리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끝까지 격려를 해주셔서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남침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 2016년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삼각 안보 동맹이라 하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이 삼각 안보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에 2016년 3월 28일 11시 16분에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조회수가 432로 포기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지금 2016년 4월 3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32명. 1라인에서 강력한 그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이것이 대표적인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왕복 압축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여기에 대표적인 왕복 압축기. 이상훈 목사님, 요 돌아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분석해봤을 때. 공기를 압축하는 공기다. 이것이 이제 이상훈 목사의.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영상이 바로 낭굴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그 땅굴 징후 제보 현장 유튜브 2. 자, 요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2016년 2월 19일 날 올렸습니다. 그러면 뭐 3월 19일 그러면 약 한 달 보름이 가까이 오겠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보름이 가까운 가운데 조회수가 지금 얼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10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104로. 그러니까 구 선생님 자체는 큰 강장이니까 얘들이 발파하면서 걷어내고. 네, 3,104명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낭굴사 대표가 이걸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 낭굴사 유튜브 조회수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또 땅굴 안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애국 시민들에게 오늘 호소하기 위해서 전격 낭굴사 유튜브 조회수를 지금 방해받고 있다. 조회수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 긴급 유튜브를 지금 유튜브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세 번째 영상은 낭굴사 북한 김정은 남침 땅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영상, 여러분 서두에 확인한 것처럼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거의 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클릭된 수는 2008로 나옵니다. 2008.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낭굴사 대표 그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그것을 매일 체크를 해보면 최근 그 6개월 동안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본 그런 유튜브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안성 대등면 그 제보자 2가 되지요. 그 제목이 낭굴사 경기도 안성시 대등면 땅굴 징후 제보자 현장 유튜브, 그게 2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조회수는 5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왜 그러면 낭굴사 대표가 그 소리를 동시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애국 시민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전 세계인들이 상당한 그 궁금증 때문에 제가 오늘 인터뷰를 오늘 자청을 했습니다. 그 구선생님의 그 녹취를 했던 그 공간이 바로 그 2층입니다. 2층. 살고 있는 주거지가 2층인데, 만약에 1층 정도였다면 이 스마트폰의 어떤 그 녹취 소리가 좀 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녹취된 소리를 귀에 바짝 대고, 귀에 바짝 대야만이 이시하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SN 쪽으로 올릴 수 있는 소리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영상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심도 깊이가 10에서 약 15m, 또 우리가 먼저 갔던 그 청주 서원구 쪽에서도 10m 내지 15m. 근데 두 지역의 특징이 바로 청암입니다. 청암. 이 낭굴사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돌이 그 지하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강한 청암이에요. 그래서 낭굴사 2015년 5월 25일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우리가 50mm 시추 게이싱 작업을 한 것도 그 강력한 청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특별히 경기도 안성시 대등면 그 땅굴 징후 제거를 했던 그 선생님 그 지역은 또 그 지역에 예전에 강력한 채석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확한 소리를 우리가 녹취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천반을 결과적으로 10m 전후까지 저희들이 시추 게이싱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5년 5월 25일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야산에서 했던 50mm 시추 게이싱 작업을 이 청암을 여기에 뚫어야 됩니다. 뚫어서 이제 우리 낭굴사 특수 녹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방송 전용 선인 오디오선. 광고 휴전선에서 50km 떨어진 구리시 지역에. 자, 마지막으로 최근 그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는 바로 TV조선에서 생방송을 했던 바로 땅굴 방송입니다.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잇단 증언. 서울 인근 땅굴 의심 지역에서 들리는 의문의 고음소리. 북한 땅굴 우리의 후방을 노리다. 김일성 전쟁 일어나면 땅굴 몇십 배 진가 발휘할 것. 김정은 김일성 유흥 따라 땅굴 통한 무력 통일 노리나. 북한 특수부대 대남 기습과 생화학 테러 루트 땅굴.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과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 경고.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현재 진행형 북한의 땅굴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전격 분석한다. 네, 저희가 과거 땅굴 방송을 할 때도 일부에서는 21세기 웬 땅굴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첩 방송을 내보낼 때는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 이제 영화의 소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다루고 지내는 그런 이슈를 새삼스럽게 왜 지금 땅굴과 간첩을 캐캐묻게 보도하냐, 또 새로운 메카시즘 조작이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방송의 안보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대한민국에 바늘구멍만한 틈바구니 안보 구멍도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첩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석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땅굴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제6, 제7, 제8의 땅굴이 발견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틈틈이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특수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에 달하는 특수 게릴라들을 집중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땅굴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땅굴 전문가 이종창 신부와 김진철 목사, 그리고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모시고 현재 국방부에서 탐사 작업하고 있는 땅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땅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시청자들 앞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시추 작업, 그 다음에 탐사 작업, 경기도 파주와 구리시에 지금 탐사 작업을 계속 지금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경기도 구리 그러면은 이 휴전선에서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약 50km 정도 되는데, 만일 구리에 지금 탐사 작업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50km, 휴전선에서 50km 이남까지도 충분히 땅굴을 파고 들어올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구리라 그러면은 이 신부님께서 맨 처음 문제 제기하셨던 그 노선 가운데서 몇 차 노선에 해당합니까? 6번 노선입니까? 예. 시청자들 위해서 6번 노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번 노선이 어딘가 하면 연천군 백학면, 네. 왼쪽입니다. 네. 고령포 지역이라고 옛날에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예. 1번 첫 번째 땅굴. 예. 그 바로 오른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가지고, 예. 동두천 덕전역 그 지하철 전철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전에 탐지했는데, 네. 그 뒤에 최근에 탐지된 것이 11년 2월 13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죠. 화도 그 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자, 연천, 동두천, 포천으로 해서 구리까지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다. 구리라는 거는 저쪽 진전 노선만 그쪽에 해가지고 화도읍으로 가는 거기에서 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구리가 됩니다. 구리시가 됩니다. 그럼 구리까지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이쪽 의정부 남쪽으로. 네. 그래서 춘천 들어가는 그 도로 거기까지 전부 다 막아버리고 춘천 북쪽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 남쪽으로는 구리시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한강변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존에 이종창 신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실 때는 북한이 이미 서울까지 들어왔다, 땅굴이. 여기도 있죠. 서울역 후문에도 있고. 서울역 후문까지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것이 17개 노선 가운데서 2번 노선과 4번 노선이라는 겁니까? 2번 노선이고 6번 노선은 저쪽에 또 있고요. 4번 노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화석정, 임직남 화석정이 있죠. 자, 일단은요. 일본 예, 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본 노선은 김포죠. 김포. 예, 김포반도에 임직남과 한강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북쪽에서 강강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180도로 네. 해병대 이사단 금곡까지 왔습니다. 그 김포에서 하와이 쪽으로 해서 나온 것이 1번, 2번. 2번 노선은요? 2번 노선은 자유로 거기에 아쿠아랜드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바로 왼쪽에서 140도 각도로 해가지고 온정리. 예, 경의선 온정역이 있습니다. 네. 거리로 와서 신천역까지 140도로 쭉 왔는데 네. 거기에 아래로 길을 내서 수색역. 네. 거기는 북내로 빠지게 됐죠.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불광동 수색까지 들어왔습니까? 수색역에 벌써 왔죠. 거기서 네. 지하에 30m 밑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마역, 화전역 그 위로 전부 다 합니다. 자, 내용부터 잠깐 신부님 물 좀 드십시오. 네. 물 좀 드시고요. 자, 지금 저희들이 네네. 그동안에 군 당국이 늦게라도 이제 장거리 땅굴을 시인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시인이다. 자, 제가 이제 그걸 10일 날 네. 이제 국감이 시작돼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한기호원에게 이 제출된 것이 결국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사실상 특정 뉴스를 내보냈는데, 네. 자, 실질적으로 이걸 딱 보면서 지금 23년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낭물사하고 장거리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치열하게 23년 동안 싸웠어요. 네. 자, 그래서 국방부는 장거리 땅굴 없다. 근데 장거리 땅굴이라는 우리를 아예 전번에 이거 조선TV에서 일방송 네. 이방송 했을 때 네. 국민들에게 땅굴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낭물사 단체라고 네.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 보수 농계까지 방송에 내보내서 네. 우리를 굉장하게 매도를 한 것이 그 중심에 국방부였어요. 네. 그 국방부가 이번에 국감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구리에 지금 작업 중에 있다. 확인하고 있다. 네. 그러면 DMZ 4km밖에 없다는 그 국방부의 생각이 23년 동안 하루아침에 55km를 벌쩍 뛰어넘은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과연 이게 원맨쇼 하냐? 네. 아니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네. 낭물사 대표로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물 버럭 공기 때문에 네. 훈련소를 DMZ를 못 넘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네. 장거리 땅굴이 있다는 낭물사에 일단은 손을 일단은 들어줬다는 진정성을 제가 봤습니다. 네. 왜 봤느냐 하면 제가 땅굴 사이를 12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굴 탐지가의 실질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치권 다 보여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가 말이죠. 예전에 1974년 10월 26일에 땅굴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TF4를 만들면서 저기 TF4를 용을 그때 썼던 그 장비가 네. 34년짜리 이 장비를 아직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이 굴착 장비 내지는 이 소위 말해서 착굴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을 텐데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이 땅굴을 탐사하는 탐사 장비가 지금 34년 전 거란 말입니까? 70년대 때죠. 70년대 탐사 장비를 가지고 지금 탐사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죠. 설마 그러겠어요? 현대화된 장비를 보십시오, 이게. 가지고 하겠죠. 이게 보세요. 34년, 23년, 10년. 자,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아이가 땅굴 예산 1년에 4억 8천밖에 안 돼요. 네. 4억 8천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네. 땅굴 찾는데 한계성이 있다고 이 책임자가 네.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최근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기순자들, 탈북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주로 이 비무장지대 그 북쪽 건너편에 있는 2군단과 5군단에서 이 개성과 철원 쪽에서 주로 땅굴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북한의 2군단과 5군단이라 그러면은 군의 성격이 어떤
군대입니까?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선을 건너편에 4, 2, 5, 1 이 순서대로 서쪽부터 동쪽까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황해도 NLL 북쪽은 4군단, 그리고 경기도 북쪽은 2군단, 그리고 철원 같은 그 중부전선은 5군단, 그리고 강원도 북쪽은 1군단이에요. 네. 그럼 강원도 쪽에 뭐 땅굴 파서 들어와서 뭐 큰일 있겠습니까? 작업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당연히 6.25 때 우리 서울을 침공하고 전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세 개의 축선, 즉 파주, 연천, 철원 이 세 개의 축선이 바로 2군단과 5군단 지역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을 땅굴로서 에워싸서 예. 서울에다가 기습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그 뭐 이석기의 아로 그 조직에서 어떤 그 국가기관 시설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파괴하자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면 당연히 2군단과 5군단에서 땅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장성민 앵커께서 모두에 21세기에 왜 땅굴이냐 네.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21세기이기 때문에 땅굴을 파야 된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2012년 이전에는 북한은 땅굴이 없어도 그나마 남한에 이 부대를 보내서 테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그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뭐 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AN2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프로펠러 비행기에 저공 침투를 해서 거기다 특수부대를 태우고 저공 침투해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그 공중 강습시킨다 하는 네. 그 아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공 비행기, 네. 저공 헬기. 그 네. 천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로 만든 비행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공군이 피스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4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기 경보 통제기는 하늘 위에서 꼴짝이꼴짝이까지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 물체를 다 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AN2기가 북한에서 이륙을 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결국 2012년도부터는 북한이 AN2기를 가지고 남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어떤 이 통로가 좌절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BC 초계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죠. PSI 조기 경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북한이 뭔가 특수부대가 지금 이제 5년 전보다 지금이 특수부대가 5만 명, 6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네. 13만 명이다가 지금 20만 명이 됐습니다. 특수부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딘가에 보내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은 이제 AN2기가 안 된다면 땅굴밖에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북한군의 장거리 땅굴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북한 동영상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갖고 나오셨는데요. 우선 북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생명의 붉은 기 앞에는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이런 순간에 이